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진보가 진보주의가 아니고 퇴보주의가 되었다. 즉 퇴보주의가 된 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왜 사람은 보수, 진보로 나뉘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죠. 이 두 성향은 인류 문명 발전의 양면성을 가진 상호 보완적 짝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불리는 자들은 왜 진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들은 권력이나 부와 같은 자신들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진보라는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보수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와 전통을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인데, 진보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칭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들은 어떤가? 과연 이런 진정한 진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겉으로는 평등이나 정의를 외치면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속내는 이를 수단화해서 대중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권력 쟁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 정책과 같이 별로 끈덕지가 없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극소수에만 해당하고 다수 대중에게는 불합리하여 문제될 그런 소지가 전혀 없는 정책 같은 것도 소수나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어떻게든 찾아서 강하게 주장하여 자기 진영의 생존을 위한 방책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둔갑시켜서 그 반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견을 억압하고 선동하여 통제하려는 비효율적인 정치 세력 집단으로 변질되고 실질과는 동떨어진 감정의 정치꾼이 되었습니다. 감정 정치란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라는 말을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고 있는데, 정치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차별당하고 있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너는 억압당하고 있어. 이런 말들은 불만을 해소해주는 대신에 불만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용해서 사회를 갈라치고 이원화하여 지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주장에 지지자를 확보하고 그 지지로 권력을 얻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문명을 퇴보시키는 행위로서 진보적 행위가 아니며 퇴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선의 보완적 배분이 아닌 선과 악의 구도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진보를 빙자하는데 실제 이념적으로나 감정적, 행동적으로는 억압과 회귀를 택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설계보다는 과거의 피해의식과 계급투쟁 담론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보의 본질인 개방된 세계관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보란 이름만 가진 감정적 선동꾼으로 권력 중심의 이익 카르텔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무지한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막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분노를 퍼뜨리고 보수의 가치를 적으로 만드는 감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타락되어 있고 범죄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들은 사회적, 국가적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마치 이것을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이 실패를 사회 부조리 탓으로 돌려 도덕적 명분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더 도덕적이야. 우리는 약자니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어. 등과 같은 허황된 사고가 정당성으로 둔갑되는 도덕 불감증으로, 더 나아가 법 불감증으로, 또 정당한 집행을 불법 집행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책임은 전혀 회피하면서 오로지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는 극대화하는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집단은 권력을 취득한 후에는 급격한 보수선에 위선하로 전환됩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집권한 후에는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법률 제정은 물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기득권화에 몰입합니다. 보수보다도 더 보수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보라는 자들은 오히려 보수가 되고 더 나아가 퇴보주의자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보라는 껍데기는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는 진보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진보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상대인 보수당도 그들을 진보라고 진보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념은 무조건 선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죄다
악으로 치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삶을 행하다가 어느 순간 대외적 선전에서 주입된 이념을 신앙처럼 맹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수적 마인드는 이들과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사고 자체가 중단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의 원래 의미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정의감이 아닌 분노라는 감정을 소비하는 감정주의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 태보주의자들은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나 불합리에 분노하여 감정적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로서 다같이 죽자, 다같이 나눠 먹자, 나라가 망해야 정신 차린다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현실 파괴적인 자세로 상대편을 바라보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즐거운 감정의 총합으로서 이 감정은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성할 때 생기는 즐거움에 있는 것인데도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을 통한 감정적 위안을 얻는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타인의 세계를 원망하는 감정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니체가 말한 느상티망에 딱 맞는 문제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며 자기 자신들에게도 불행한 결과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자 집단은 더 이상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없으며 갈라치기를 통한 감정정치, 권력 독점, 위선, 맹신을 조합으로 하는 태보적 이념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태보주의자는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대신 강자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착각합니다. 이 왜곡된 감정의 구조가 바로 니체의 르상티망입니다. 르상티망이 작동하는 사회는 반드시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고 도덕의 칼날이 강자를 찍어 눌러 결국 보수, 진보, 양자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진정한 진보가 아닌 분노와 질투의 태보주의자들, 이들을 상대하려는 자들은 논리가 아닌 프레임과 감정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 설득은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진보가 태보주의자에 불과하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